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알고 즐겨 먹는 양배추. 그 영양가 높은 채소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1. 우유.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양배추 쉐이크에 우유를 넣어 드시곤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조합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결과적으로 우유의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오히려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이나 노년층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해야 해요. 2. 요구르트.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요구르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황화합물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만나면 위장에서 과도한 발효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심한 복통과 가스 생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조합으로 인해 증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고통을 줄 수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3. 토마토.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어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조합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양배추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어요.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C는 열에 약하고 산성 환경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배추의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조합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해야 해요. 4. 오렌지. 네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오렌지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강한 산성이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위장에서 특이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이로 인해 심한 복통과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조합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피트산과 오렌지의 비타민C가 만나면 철분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빈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5. 된장.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된장입니다. 양배추를 된장에 찍어 먹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높은 나트륨 함량이 양배추의 수분을 과도하게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 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조합이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갑상선 억제 물질과 된장의 요오드가 만나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이 조합을 피해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셨나요? 놀랍게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소개될 음식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 커피.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커피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커피 한 잔,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죠. 하지만 이 조합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철분과 칼슘의 흡수율이 크게 떨어져요. 결과적으로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조합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양배추의 섬유질과 커피의 카페인이 만나면 위장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닭고기. 일곱 번째 주인공은 닭고기입니다. 양배추 쌈에 닭고기를 싸서 먹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조합도 생각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닭고기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이 양배추의 황화합물과 만나면
체내에서 요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통풍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조합이 소화 시간을 크게 늘린다는 거예요. 양배추의 섬유질과 닭고기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매우 더뎌집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8. 땅콩. 8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땅콩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땅콩을 뿌려 먹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조합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피트산이 양배추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빈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임산부나 철분 부족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조합이 알레르기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배추의 황화합물이 땅콩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만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이 조합을 피해야 해요. 9. 생선. 9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생선입니다. 양배추 쌈에 생선을 싸서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조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생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조합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 흡수를 저해한다는 거예요. 양배추의 섬유질이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 결과적으로 생선을 먹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니 정말 주의해야겠죠. 10. 술.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장 위험한 조합, 바로 양배추와 술입니다. 숙취 해소에 좋다고 양배추를 먹고 술을 마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섬유질이 알코올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심하게 취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 나간 손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양배추와 술을 함께 과다 섭취해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절대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놀라셨나요? 이렇게 흔한 음식들이 양배추와 만나면 이토록 위험해질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몰랐던 위험한 음식 조합들, 앞으로는 꼭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음식들만 피하면 양배추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물질도 많아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양배추도 과다 섭취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양배추에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양배추 섭취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양배추는 가능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살짝 데치거나 볶아 먹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갑상선 억제 물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양배추를 먹을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먹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는 철분 흡수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양배추의 겉잎을 버리지 마세요. 겉잎에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단, 농약이 걱정된다면 꼭 깨끗이 씻어 먹어야 합니다. 넷째, 양배추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되 비닐봉지에 넣지 말고 종이봉투나 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 습기로 인해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섯째, 양배추즙을 만들어 먹을 때는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말고 소량씩 자주 만들어 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나니 양배추가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건강에 좋은 양배추. 이제는 현명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양배추 재배와 관련된 환경 문제입니다. 최근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건강도 함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기농 양배추를 선택하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양배추를 재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서도 양배추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였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양배추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모두 응원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양배추의 영양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피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